이 행복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이 행복은 이 마음에서 작용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마음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만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 행복을 가도록 하는 이 마음이 작용을 할 때 인식을 하는 거, 내가 기억을 하는 거, 내가 표현하는 게 다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바로 행복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마음이 이렇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행복에 맞춰져 있는데 요 행복에 맞춰져서 진행해 나가는 우리가 인식하고 기억하고 표현하는 게 심리거든요. 그래서 행복의 심리라는 건 뭐냐면 마음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심리가 작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원리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는 행복이라는 관점을 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행복이 과연 뭐냐? 여러분들에게 행복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 단정 내리기 어렵잖아요. 결국은 행복이라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을 어디에다가 늘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가치 추구에다가 늘 얘기를 했습니다. 의미라는가? 이 의미와 가치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남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치 추구를 해 나가야 행복을 느낍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행복이거든요. 그리고 여자인 경우에는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특정한 의미, 그래서 내 나름대로 편안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가치를 추구해 갈 때 또 마찬가지로 가치를 추구할 때 비로소 느끼는 게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요 의미와 가치를 분류하는 게 이게 자아실현인데 요 행복에 관련된 것이 이겁니다라고 제가 정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여러분께는 이 의미와 가치에 대한 얘기만 계속하고 있냐 그러면은 바로 여러분들은 자아실현 계층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를 얘기할 때 심리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살아온 경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심리는 다 틀려요. 마음은 동일하나 이거는 동일해요. 근데 이 성장 환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사회가 국가가 그 다음에 문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다 틀립니다. 왜 틀리냐? 이 마음은 분명히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데 요 심리를 작용되는 거는 이 환경에 따라 다 틀린 겁니다. 야,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 행복 심리를 알으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가 먼저 제 우선순위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늘 이렇게 계층별 심리를 다룰 때는 이렇게 다룹니다. 그렇게 다루는데 맨 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은 태어나면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생존을 일단 하고 있어야 돼요. 행복을 느끼려고 하면은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행복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뭐냐면 생존이 기본입니다. 자, 이제 내가 사는데 전혀 이상이 없어. 내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그 다음에 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내가 사는 데는 전혀 삼시세끼 밥 먹고 따뜻한 옷 입고 뭐 예를 의식주가 이 해결이 될 수 있는 이제 정확한 그 근간이 다 만들어져 있어. 내 주변 사람이 만들었던 내 자신이 만들었던 내가 그런 환경에 딱 놓여 있어. 그러면은 인간은 누구나 다 뭘 갖고 되냐면 바로 여기서 자아실현을 합니다. 자아실현. 즉 의미와 이 가치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해갑니다. 1번 생존이 돼 있어야 그 다음에 자아실현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가치 추구를 하면서 어느 정도 내 나름대로 이루었던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안정이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루고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베풀려고 들어요. 베풀려고. 우리는 그거를 사회계층에서 제일 위에 상단에서 뭐를 진행하느냐면 여기를 우리는 이 지도계층이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지도라는 건 뭐냐면 사회적 지도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이 생존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아실현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베풀어 가는 거 목적을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 이 지도 개념 관련되어 있는 나름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심리 상태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에서 있던 사람은 자아실현으로 가고 자아실현이 어느 정도 이제 딱 구축이 되고 만들어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사회 지도층으로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인간은 이렇게 발전을 하려고 들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뭐냐? 만약에 내가 배고파. 배고프면 행복 따위는 관심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먹고 있으면 편안해져요. 자, 그래서 이 생존 계층이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은 뭐에 맞춰져 있습니까? 생존에 맞춰져 있어요. 의식주에 맞춰져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게 안정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자아실현에 들어가거든요. 자아실현. 즉 내가 의미,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정한 의미를 가져야 돼. 인간관계 속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지고, 그리고 내가 이 사회에 뭔가 기여하는 형태에서 내 나름대로 경제적인 것이 됐던, 관계적인 것이 됐던, 사회적인 것이 됐던 이런 식으로 자아실현을 추구해 가게 됩니다. 왜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치와 의미를 부여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냐? 바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자아실현 계층에 있기 때문에 이걸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회 지도 계층에 들어가게 되면, 계층으로 가게 되면 이미 생존되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고 자아실현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내가 과연 공익적인 것에 의해서 무엇을 해줄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걸 향해서 비로소 갈 때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생존계층에서 느끼는 행복과 그 다음에 자아실현에서 느끼는 행복, 그리고 사회 지도층에서 느끼는 행복이 전혀 다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죠. 못 먹고 사는 사회가 있어요. 못 먹고 삽니다. 우리 옛날 보릿고개 시절을 한번 얘기해 보죠. 자, 보릿고개 시절에는 누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의식주가 나름대로 풍족하면은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그리고 또 행복해져요.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관련돼서 우리가 생존에 관련되어 있는 사회를 살 때는 특이한 점이 뭐가 있습니까? 자아실현의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자아실현의 기회가 없어요. 왜? 이 사회가 발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추구를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나라, 우리가 일명 얘기합니다.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는 뭐가 가장 행복할까요? 맞아요. 먹으면 돼요. 의식주만 보장이 돼. 이것만 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가냐면 우리가 어떤 특정하게 그런 나라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렇게 갈 때 가장 먼저 가는 게 의식주를 할 수 있도록, 생존에 갈 수 있도록 원조라는 개념을 쓴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인간으로서. 그러면은 그들은 나름대로 행복해지고, 즉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이제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한번 살아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엔 좀 더 잘 살아보자. 이제 좀 잘 살아보자. 해서 이제 나온 게 자아실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있죠. 돈을 벌었어. 돈을 법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데 의식주에 돈을 엄청 쓰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건 뭐예요? 자아실현 계층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생존 계층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뭐라 그럽니까? 쫄부라 그래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자아실현 개념이 아예 몰라요, 이거를. 여기에서 돈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고 배부르고 등 따숩고 뭐하고 이러면 되는데 더 좋은 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직 생존 계층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게 뛰어나고 뭐하고 돈이 엄청 많아. 그러더라도 늘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쓰고 있어요? 자기 생존하는 데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뭘 합니까? 벌어서 자기 맛있는 거 뭐 하는 거 이것만 찾아다니지 뭘 하나 추구를 하기 위해서 쓰질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생존 계층이라 해요. 그 사람은 중상 이 자아실현 계층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니까 너무 부럽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맨날 맛있는 것만 먹으러 다니고 막 신이 났어요, 아주. 여러분들 보면 부럽죠? 여러분들이 보면 부럽잖아요. 여기서 볼 때는 마치 이걸 추구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행복 심리를 가지고서 딱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생존 계층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하위 계층에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다만 돈이 좀 많을 뿐이야. 자,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이냐. 그 사람들이 과연 행복할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행복하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됩니까? 또 행복하려고 또 더 맛있는 걸 찾아러 다녀야 되고, 또 행복하려고 더 많은 나름대로 물질에 굉장히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즉 생존계층에서 이 계층으로 심리가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비록 돈은 기본적으로 일단 의식주는 이렇게 제공이 됐으니까 솔직히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다 먹고 살잖아요. 나름대로 뭐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어쨌든 살고 있고 밥 먹고 옷 입고, 없으면은 우리가 사회복지 시스템에 의해서 나름대로 도움을 받으면 되니까 일단 기본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생존의 사회냐, 그 다음에 자아실현의 사회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자아실현의 사회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가냐면 끊임없이 뭔가 가치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의미를 만들어 가려고 드는 겁니다. 이거는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이 사회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봐요. 그러면은 이 행복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생존에 관련된 여기에 있는 사회, 여기에 있는 국가의 행복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굉장히 높겠죠.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는 행복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아실현으로 가면은 일단 이거에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90%는 불행한 거예요. 왜 불행해요? 추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긴 이루는 곳이 아니거든요. 추구를 해나가는 중간계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를 비교를 할 때 뭐를 갑니까? 이렇게 그래서 행복지수는 이거다 뭐다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기서 통계를 가지고서 이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국은 이 사회를 생존계층으로 내리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로 해서 좋은 차, 그 다음에 좋은 핸드백, 그 다음에 좋은 옷,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이러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회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왜? 계층별 심리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계층과 여기서 행복 만족도는 약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여기 위는 어떨 것 같아요? 여기는 1%로 갑니다. 1%. 이 사람들이 그러면 과연 진짜 사회 지도에 관련되는 이거를 해나갈 때 그 순간 내가 행복을 가져가게 되는, 그래야 행복을 내가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꾸 여기 있는 사람이 계속 돈 벌려고 들고 있고 끊임없이 돈 벌려고 들고, 그리고 안 써요. 그래서 끊임없이 옵니다. 그놈들만. 나머지는 죽든 말든 관계가 없어. 원래는 이 많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걸로 어떻게 하면 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아집니다. 근데 잃어버릴까봐 겁을 내는 거예요. 그게 자아실현 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선 자기가 지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이 사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국가든 마찬가지예요. 국가든 그 다음에 사회든 여러분들 각각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은, 개인은 과연 어떻게 가느냐 한번 보세요. 내 개인이 뭘 구성을 합니까? 개인이 가족을 구성합니다. 이 가족이 모이게 되면 하나의 사회가 되는 거고요. 물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단체,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 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회로 갑니다. 이 사회가 구성이 되면 하나의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이 단계를 여기다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를.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다 어느 나라에 속해 있던, 어느 사회에 속해 있던, 어느 가정을 가지고 있던 결국은 내가 구성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구성원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뭐가 작용이 되고 있어요? 이 마음이, 행복의 심리가 작용되고 있거든요. 그 행복이 모여서 기본적으로 가족을 이루게 되고, 그게 또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그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의 국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일본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미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유럽 나라, 각각 나라별로 이렇게 진행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존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자아실현에 맞춰져 있는지, 사회, 이 지도층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일로 내려와서 자기가 지도층이다라고 하면 거기 다 무너진 거예요. 그건 다 무너지고, 왜? 그걸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밑에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생존 계층에 있는 사람이 자기는 자아 실현한다라고 이렇게 가죠. 그건 다 뺏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이 계층이라는 게 분리를 됐다 해서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하냐면 우리가 조체 행복이라는 목표를 어디다 두고서 진짜 행복을 느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아갈 때는 이 관련되어 있는 계층별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계층별 심리는 제가 이 자아실현 계층에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기법을 만들고 이렇게 올 때 여기도 포커스를 맞춰주고 만든 거거든요. 여기다가 원래는 여기서만 상담을 했어요. 옛날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한 명이 행복을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행복을 가져가면 여기서 한 사람이 행복을 여기는 수천 명이 거기에서 자아실현, 즉 행복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진행하다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으로 전환을 하자라고 해서 10여 년 전에 제가 전환을 한 겁니다. 과감하게.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안정해 놓고 왜? 여기에 치료법에 가는 데서 그래서 자기의 자아 실현을 원활하게 자기 행복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완성을 해 놨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돌아가자. 이 위로 돌아가자라고 요즘은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각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라마다의 행복을 추구해 나가고 그 나라의 행복 지수는 그 나라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전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막 분열되고 뭐하고 왜 그래요? 그렇게 분열되는 이유가 뭡니까? 난리나 자기 행복 추구를 하는 거예요. 이 자아실현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아실현에서는 이해상충이, 그 다음에 내 가치 추구와 내 의미 추구를 하는데 엄청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는 같이 먹고 사는데, 그러면 무조건 돼요. 그러면 무조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난리 나더라도 만약에 국가라든가 이 사회가 위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위기로 가면. 위기는 뭐예요? 지금 이제 먹고 사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위기로 가면 딸딸 뭉칩니다. 아주 잘 뭉쳐요. 위기로 가면 뭉치게 돼 있어요. 여기는 안 뭉칩니다. 여기는. 그럴 겨를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느 단계로 가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내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자아실현 계층에서 내 의미와 가치를 가져가는 데다 행복이 맞춰져야 되는데 의식주가 풍족해지고 이거를 막 자랑스럽게 막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걸 목표로 가는 사람들은 생존 계층에서 못 나와요. 자아실현 계층에 있는 사람이 생존 계층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생존 계층에 있는 사람이 다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까 극과 극의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걸 빨리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들은 그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알고 원리에 지금 왜 그전에는 이 가치와 의미만을 계속 제가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결국은 자아실현 계층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머지 아래 위 개념 없이 그냥 계속 그 방향만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아실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의미를 추구하다 문제 생기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게 되는 거고, 가치 추구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했고 그래서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거거든요. 생존 계층에 있는 사람이 밥 못 먹어서 한 며칠간 굶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밥을 못 먹어서 한 일주일 굶었어. 눈에 뭐가 보일 것 같아요? 다 먹는 걸로 보여요. 다 먹는 걸로. 자, 똑같이 내가 의미 추구하다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이 사회 모든 게 다 뭘로 보여야 돼요? 의미에 내가 안정이 되는 것에 이 사회가 다 그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내가 지금 추구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왜 답답해합니까? 의미와 가치에 관련된 이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존 계층에서 의식주 문제를 어려워하는 거와 자아실현에서 의미와 가치를 어려워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지도 계층에서는 이것을 어려워하는 거, 이게 단순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관련되는 계층별로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맨날 여기서 얘기하죠. 이 사람들 보면 이해 안 되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해되나요? 아니 왜 그러고 있어? 하다못해 가서 땅 파면 돈 나오는데. 그래 나 밥 먹을 돈은 주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못해요 또.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추구거든요. 그런데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 사람한테 인생 행복을 추구하래. 말이 되냐고요 그게 지금. 당장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이 다 무너져도 악착같이 돈을 버는 거 왜 벌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부모들을 많이 둔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 부모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진짜 자기 안 먹을 거 뭐 옆집이 난리 나고 내가 막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하늘에도 악착같이 해서 내 애새끼들만큼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로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한 분들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팽당하고 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을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가면서 지금은 노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처럼 나이대에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자아실현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계층으로 이 나라가 이 계층으로 올라서 이제 위로 가느냐 안 가기는 좀 멀은 것 같고 여기에 그나마 머물러 수 있게끔 해준 거는 그래도 생존계층에서 벗어나려고 그 발버둥을 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러면 내 아이들에게는 어떤 사회를 여러분들은 드리고 싶을까요? 여기서 치열하게 싸우는 사회를 주고 싶냐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좀 더 나은 교육, 좀 더 나은 그런 인성, 좀 더 나은 심리,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 때가 아니래도 그 다음 때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거 갖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시끼야 그럴 시간이 어딨냐. 그 애들을 다 어디로 보내요? 생존계층으로 다 내몰고 있어요. 죽으라고. 생존계층으로. 왜? 많이 좋은 거 입어야 돼, 이 시끼야.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야 돼.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교육시키잖아요. 이 아이들을 지금 어디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세대는 다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세대는 생존계층으로 다시 내려가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행복 심리를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어느 계층에 있는지, 그래서 내 아이들은 어느 계층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이 조상들 하면 좀 이상하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계층에서 우리를 이 계층으로 만들었는지 우리는 최소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행복이라는 게 이 심리 단계별로 조금 추구되는 방향이 틀리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거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